여러분은 지금 한국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 차고에 서 있습니다. 밖은 영하 5도이고 눈이 20cm나 쌓여 있으며 시동을 걸면 자동차에서 굉음이 날 정도로 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이 차고 안은 영상 22도입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구석에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니며 벽을 통과하는 가스 배관도 전원 코드도 그 어떤 것에 연결된 전선 단 한 가닥도 없습니다. 그저 모래로 가득 찬 강철 드럼통 하나가 전부이며 이것을 만든 남자는 단 주말 하루를 투자했을 뿐입니다. 제작비는 10만 원도 채 들지 않았으며 그는 이것을 완성한 그해 겨울부터 이 공간에 대한 난방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럼통에 숨겨진 원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문서화되고 동료 평가를 거쳤으며 한국 전역의 실제 건물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듣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이 글이 답하고자 하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뿐만 아니라 왜 이것이 숨겨져 왔는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으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는지, 그리고 이것을 직접 만들려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이야기는 조금 기이하게 흘러갈 테니까요. 모래의 물리학과 비용의 비대칭성, 이 기술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숫자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숫자 없이는 이어지는 내용 중 그 어느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모래의 비열은 섭씨 1도당 킬로그램당 0.84kJ kJkg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처럼 들리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른 건축용 모래가 꽉 채워진 표준 200리터 강철 드럼통의 무게는 약 180kg이다. 간단한 포물선 형태의 반사판을 통해 2시간 동안 집중된 태양 에너지를 이 드럼통에 직접 쏘면 모래의 중심 온도는 섭씨 315도에서 426도까지 상승합니다. 그 온도에서 드럼통 하나는 55kWh의 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단열이 잘 된 37제곱미터의 공간이 혹독한 겨울을 나려면 시간당 약이 3kWh의 열이 필요합니다. 이 드럼통 하나면 18시간에서 26시간 동안 그 공간을 난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도 연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비교가 있습니다.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 13.5kWh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며 설치 비용은 약 500만 원입니다. 모래 열 배터리 드럼통 50kWh의 열 에너지를 저장하며 재료비는 8만 원에서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운 밤 동안 주거 공간을 난방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라면 두 시스템은 똑같은 결과를 달성합니다. 하나는 500만 원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모래 한 포대와 주말 오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모래가 열등하다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에레스미다 대륙땅,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설명됩니다. 얼지 않는 땅의 비밀, 그리고 그 무언가는 기업의 회의실이나 실험실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얼지 않던 한국 평창의 한 땅벌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은퇴한 토목공학자 김철수 씨는 강원도 평창 외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겨울은 정기적으로 영하 30도까지 떨어집니다. 도로는 얼어붙고 연못은 꽁꽁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유지 내 천연샘물 근처에는 얼지 않는 땅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단단하게 얼어붙었지만 그 땅만큼은 마치 그 아래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끄떡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표면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지하수면 위에 자리 잡은 건조하고 빽빽하게 다져진 모래층이었습니다. 그 모래는 아마도 수백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열과 태양열을 서서히 흡수해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래는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달이고 조용하고 수동적으로 열을 머금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직 물리학과 시간이 만들어낸 지질학적 배터리였던 셈입니다. 김철수 씨는 그 관찰을 작동 가능한 주거용 난방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6년을 보냈습니다. 1984년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집에 최초로 고안된 모래 배터리를 설치했습니다.
건조한 규사, 실리카 샌드를 저장 매체로 사용하고 단열벽을 세웠습니다. 모래 덩어리 사이로 구리코일 열교환기를 통과시켜 통제된 속도로 열을 끌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1985년 한국응용물리학회지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1987년에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술문헌에서 2번 인용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논문은 한국의 공학세긴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철회된 것도 반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연구자들이 찾아볼 만한 곳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것은 각주로 남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일방향 열밸브, 모래.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모래가 왜 지구상의 다른 거의 모든 물질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오븐에서 방금 꺼낸 금속 팬을 만져보십시오. 즉시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높은 열 전도율입니다. 금속은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그만큼 빠르게 열을 방출합니다. 여러분은 에너지가 언제, 얼마나 빨리 다시 방출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직사광선을 받은 두꺼운 돌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그 벽에 손을 대어 보십시오. 여전히 따뜻할 것입니다. 그것이 축열열 질량의 작용입니다. 돌은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천천히 방출합니다. 하지만 돌조차도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열을 주변 공기로 내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끌 수도 없고 방출 속도를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는 그저 물리학이 허용하는 속도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축열 매체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거의 모순되는 2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질입니다. 충전할 때는 다량의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열을 끌어내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물질에서 이 2가지 조건은 서로 충돌합니다. 높은 흡수율은 보통 높은 전도율을 의미하며 이는 곧 빠르고 통제할 수 없는 열 방출로 이어집니다. 마른 모래는 이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유일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모래는 비열이 높아서 온도가 크게 오르기 전까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동시에 열 전도율은 극도로 낮아서 일단 에너지가 안에 들어가면 밖으로 빼내도록 설계된 통로 없이는 스스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공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모래는 일방향 열 밸브처럼 작동합니다. 태양광 지별판을 사용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모래 속으로 빠르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을 다시 꺼내려면 다져진 모래층을 관통하는 내장형 구리 코일과 같은 의도적인 배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코일이 없다면 모래는 며칠 동안 그 온도를 유지합니다. 완벽하게 단열된 용기 안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열을 일주일 이상 훌쩍 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시스템을 그토록 실용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공간을 과열시키지도 않습니다. 처음 2시간 만에 저장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새벽 3시에는 당신을 추위에 떨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열 전달 속도는 오로지 제작할 때 내장하는 구리 코일의 형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제작할 때 단 한 번만 그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열이 필요할 때 밸브를 열고 필요 없을 때 닫기만 하면 됩니다. 온도 1도를 올리는데 연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계량기도 없고 여러분이 쓰는 양을 측정하며 요금을 청구할 배관 반대편의 기업도 없습니다. 오직 물리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은 여러분에게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완벽한 기술의 상업적 결함. 만약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왜 여러분이 이를 알 수 없었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마른 모래에는 제품 안내서에 절대 등장하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언급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마모되지 않습니다. 부식되지도 않습니다. 산화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물때가 생기거나 열 응력에 의해 갈라지거나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모래는 부품이 아니라 물질이므로 움직이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저 용기 안에 자리 잡고 에너지를 흡수하며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한국패시브건축협회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설치된 10여 개의 모래 배터리 설비를 기록했습니다. 약 8년 후 그 기록들을 다시 확인했을 때 대다수의 시스템은 수리나 교체 없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모래는 그대로였습니다. 단열재도 유지되었습니다.
구리코일도 온전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 누구의 개입 없이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작동을 계속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설비들의 연평균 유지보수 비용은 0원이었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아예 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업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설치하면 무기한 작동하며 서비스 호출이나 교체 부품, 갱신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제품은 비즈니스 모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구독 서비스를 묶어둘 수도 없고 지속적인 고객 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합니다. 보증 갱신이나 10년 주기의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이 기술이 비주류로 머물렀던 이유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표준화, 광고, 변동하는 연료 경제, 그리고 세대에 걸친 실용적인 기술의 단순한 상실 등 모든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인센티브의 문제는 분명한 현실이며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022년 폴라나이트 에너지라는 한국의 한 에너지 기업이 세계 최초의 대규모 상업용 모래 배터리를 가동했습니다. 100톤의 모래가 채워진 사일로에 8메가와트시의 열에너지를 저장하여 한 지역 전체에 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KBS, 연합뉴스, 과학동화 등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혁신이자 새로운 기술, 획기적인 돌파구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40년 전 한국공학학술지에 실렸던 물리학이었습니다. 그 어떤 언론 매체도 1985년 김철수 씨의 논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한국 각지에서 기록된 패시브 건축 연구를 언급한 곳도 없었습니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가 이미 기록해둔 10여 개의 주거용 설비를 언급한 곳도 없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2022년 그 기사들이 보도될 당시에도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누락이 반드시 조직적인 침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평범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상업 언론은 재정적으로 유용할 때 사물을 새로운 것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철물점 부품으로 따라할 수 있는 40년 된 기술은 상품성 있는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언론 홍보실과 투자자 설명서를 갖춘 상업적 시설이어야만 기사거리가 됩니다. 언론의 프레임은 돈의 흐름을 따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이 기술이 1990년대에 주거용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2022년에 이르러서야 상업적으로 재발견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기술적인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공학기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주말에 직접 만들 수 있고 공급망도 필요 없으며 반복적인 비용이나 공과금 연결도 없는 시스템은 현대 에너지 제품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장비와 달리 지식은 임대할 수 없습니다. 2019년 이러한 경제적 압력이 직접적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강원도의 한 2인 엔지니어링 회사가 특정 주거용 모래 배터리 설계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단열 용기, 규사, 충전을 위한 포물선형 태양광 지별기, 방출을 위한 구리코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일반적인 다용도실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출원 당시 재료비는 2만 5천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 특허 출원은 그해 9월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지 6주 만에 3개의 다른 단체에서 선행 기술 이해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그 이해 제기 뒤에 있던 법무팀들은 에너지 저장 산업의 거대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공학적으로 설계된 입자성 매질이라는 문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열 저장 및 입자성 물질을 다루는 기존의 포괄적인 특허들이 모래를 포함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주장은 기술적으로 강력하지 않았지만 굳이 기술적으로 강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맞서 싸우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게끔 만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2명뿐인 작은 회사가 여러 대기업의 연합 법무팀을 상대로 수년간의 특허 저촉 심사를 버텨낼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설계의 우수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원의 비대칭성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 특허 출원은 2021년 초에 포기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그해 말에 해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비용으로 사용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상업적 영역으로 진입하려 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대규모 조직에는 법무팀이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영세 기업은 보유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합쳐지면 매우 뻔한 결과를 낳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습니다. 출원은 사라집니다. 엔지니어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작동했고
문서로 남겨졌지만 어느새 조용히 개발이 중단되어 버린 수많은 기술 목록에 한 줄을 더하게 됩니다. 제도의 반대가 유일한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이 관련된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이고 문서화된 사례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발명가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시스템 제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목적도 아니었고 특허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스템이 잘 작동했기 때문이며 법률 기관의 결정과는 독립적으로 그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평소 여러분이 의심하던 것과 공명한다면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 시스템이 사용하는 원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00년 된 것도 수백 년 된 것도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기업이나 특허 출원, 벤처 자본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그저 따뜻함을 유지하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 지어진 한국의 전통 가옥들은 일관되게 구조 자체에 추결제를 통합했습니다. 돌벽, 빽빽한 벽돌 아궁이, 그리고 매설된 열 통로 위에 깔린 진흙 바닥 구들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 그 어느 것도 교과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무엇이 효과적인지 관찰한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질량 물질은 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열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방출이 느릴수록 편안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료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공학으로 위장한 민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정규 학습이 아닌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도달한 진짜 공학입니다. 오랜 기간 추운 기후를 견뎌온 모든 문명에서 이와 동일한 논리가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신라의 난방 시스템은 속이 빈 바닥과 조밀한 벽돌벽을 통해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켰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 난방은 외부 아궁이에 불을 떼서 평평한 구들장을 데웠고 불길이 사그라든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온기를 뿜어냈습니다. 한국의 남부 도서 지역에 지어졌던 전통 흙집은 두꺼운 흙벽을 이용해 낮 동안의 태양열을 흡수하고 밤새 천천히 방출했습니다. 재료는 달랐고 메커니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근본적 물리학에 각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은 누가 언제 발견하든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흥미를 넘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번 발견되었다가 잊혀진 원리가 아닙니다. 서로 아무런 접점이 없던 사람들에 의해 독립적이고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물리적 현실이 안정적이고 보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탄탄한 원리가 현대의 실생활에서 사라진다면 그 이유는 기술의 실패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20세기에 변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료의 가격이었습니다. 난방유와 프로판 가스가 저렴해지고 널리 보급되자 추결제를 중심으로 건물을 설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필요해졌습니다. 추결 설계의 초기 비용은 초반에 집중되며 세심한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반면 가스를 연결하는 비용은 매달 작은 금액의 청구서로 날아오며 특히 연료가 저렴할 때는 더욱 적게 느껴집니다. 저항이 가장 적은 길, 즉 가장 편한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주택 건축 관행은 거의 100년 동안 그 길을 따랐습니다. 여러 세대의 건축가와 집주인들은 추결 기술이 실제 도구라기보다는 그저 역사적인 호기심거리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학술 문헌에서 그 정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관련성 있는 것으로 가르쳐지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표준으로 실천되는 일이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문서화가 아주 잘 된 1985년의 공학 논문이 2번 인용된 후 전문가들의 순환고리에서 사실상 사라져버린 방식입니다. 어떤 극적인 의미에서의 탄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 편의성, 변화하는 산업 경제, 그리고 반복적인 비용 창출로 이익을 얻는 모델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의 조용한 복합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만드는 방법, 실용적인 가이드. 자, 이제 이 시스템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모든 부품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장치 및 재료, 저장고, 건조한 건축용 규사 모래가 가득 찬 200리터 강철 드럼통입니다. 메커니즘, 구리 코일이 다져진 모래층을 층층이 관통하며 입구는 바닥에, 출구는 상단 근처에 위치합니다. 단열재, 외부를 감싸기 위한 OCM 두께의 미네랄 울 단열재. 유리 섬유는 견디지 못하는 이 시스템의 고온에서도 단열 특성을 유지하므로 반드시 미네랄 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자재, 파이프 관통 부위를 밀봉하기 위한 내화 시멘트, 배출구 쪽의 게이트 밸브. 재료를 어디서 구하느냐에 따라
핵심 장치의 총 비용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다른 작업을 하고 남은 부품이 있다면 비용은 더 줄어듭니다. 충전 장치. 충전 장치는 포물 선형 태양광 지별기입니다. 고물상에서 구한 지름 60, 90cm의 위성 안테나 접시에 냉난방 용품점에서 파는 접착식 알루미늄 포일 테이프를 붙이면 맑은 겨울날이 3시간 안에 모래 중심부를 섭씨 200도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접시, 안테나, 포일, 조립 철물을 모두 합쳐도 2만 원이 채 안 들며 고물상을 활용하면 비용은 더 낮아집니다. 안테나 접시의 위치를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 한국의 중북부 지역에서는 태양이 남쪽 하늘을 낮게 가로지르기 때문에 단순히 수직 각도로 남쪽을 향해 접시를 설치하면 태양광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수평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위도에 15도를 더한 각도만큼 접시면을 위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국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약 53도 정도 상향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각도를 제대로 맞추면 해가 짧은 겨울날 유효 충전 시간을 20분에서 40분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난방 장치 연결. 출구 쪽 코일은 주거 공간 내부에 있는 펜 코일 유닛이나 수동형 복사 패널에 연결됩니다. 37제곱미터, 약 11평 방에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펜 코일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펜 코일 구동 시 소모되는 40, 60와트의 전력은 작은 태양광 패널과 밀폐형 배터리를 이용한 독립형 전력망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아예 필요 없는 수동형 복사 패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작동 방법. 맑은 날 입구 밸브를 엽니다. 햇빛이 모래를 가열합니다. 이 시간 후 입구 밸브를 닫습니다. 모래는 단열이 잘 되어 있다면 며칠간 그 열을 유지합니다. 열이 필요할 때 배출 밸브를 열고 방이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닫습니다. 주의사항 및 한계. 건조 확인. 모래는 완전히 말라 있어야 합니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고온에서 증기로 변해 드럼통 내부 압력을 높여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열 손실 방지. 드럼통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나무 다리 위에 올려야 합니다. 외부 합판 케이스의 모든 이음새도 완벽하게 밀봉하십시오. 한계점. 이 시스템은 오직 공간 난방만 합니다. 전기를 생산하거나 가전제품을 돌릴 수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성능은 지역의 일조량, 단열 품질, 지별기 초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강원도의 회사는 해산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었던 설계는 그들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문서화된 물리법칙을 따르는 흔한 재료들의 물리적인 배열일 뿐입니다. 일종의 요리 레시피처럼 기능하는 것입니다. 메뉴판에서 레시피를 빼버릴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온의 마른 모래가 열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지식은 영구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사실일 뿐이며 사실은 주변을 둘러싼 법적 또는 상업적 활동이 어떠하든 무관하게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모래 열 배터리는 생존주의자들의 판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되고 동료 평가를 거친 기초 물리학의 응용이며 수십 년 동안 여러 나라의 실제 건물에서 계속 가동되어 온 기술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동네 철물점에 다 있습니다. 저장 매체에는 수명 제한이 없으며 유지보수 비용은 0원입니다. 이 중 그 어느 것도 추측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1985년 이래로 이 모든 것은 검증 가능했습니다. 추운 기후에서 난방을 하는 데 있어 왜 이것이 기본 방식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솔직한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재료비가 10만 원밖에 안 들고 연료가 필요 없으며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도 않고 계량기로 잴 수도 없는 시스템은 현재의 모든 상업적 난방 모델과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설명입니다. 기술이 열등했던 것이 아닙니다. 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그저 불편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들이 악당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40년 동안 연료로 난방을 해온 모든 사람들이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 구조의 비용을 조용하고 꾸준히 지불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물리학은 1985년부터 문헌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 재료들은 내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현실적이고 유용한 것을 주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행동은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열역학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떤 허가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자 하나를 만드는데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래가 있고 단열재가 있고 밸브가 있으며 겨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다른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유일하게 빠져 있었던 것은 그것을 만들겠다는 결정뿐이었습니다.